그 내용 설명하기에 앞서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자, 뭐냐면 인덱스에 대한 어떤 감각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인덱스의 감각은 뭐냐면 전체 그림에 대한 감각, 그러니까 전체적인 개념 지도에 대한 감각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공별로 뭐가 있는지 전공 속에서 대학들이 발간한 전공 속에서 보는 것도 좋은데, 저는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 체계를 활용합니다. 이게 이제 2028년 개정 버전인데 2023년 개정 버전이 지금 나와 있어요. 최신 버전으로. 근데 그게 이제 대중소세 분류가 조금 제가 이해하기 힘들게 돼 있더라고요. 어렵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 2018년 계정 버전을 쓰는데, 여러분들 이제 둘 다 확인해 보시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구글에 치면 그대로 나와요. 자, 뭐가 핵심이냐?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이제 그대로 전공인 거예요. 과학기술, 자연, 생명, 인공물. 자연의 뭐야? 이과대학이죠. 수학, 물리학, 화학, 지구과학. 그냥 생명과학, 농림수산식품, 보건의료. 그냥 인공물의 뭐 기계, 우리 공대 내용들. 그다음 인문사회과학의 인간, 인문학이죠. 역사, 철학, 언어, 문학 이런 것들. 그냥 사회과학, 법, 정치, 행정, 경영, 경제 이렇게 인간과학과 기술 이렇게 이제 파트로 정리해 놓은 건데,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뭐 뭐냐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여기 뭐 생명과학 있다고 보죠. 그럼 생명과학 안에 카테고리에 들어오면 이 생명과학 안에 뭐가 있어요? 뭐 분자세포생물학, 유전공학, 유전학 이런 데 있다고요. 아까 이제 유전체학이 어디 있죠? 여기 유전학, 유전공학 안에 유전체학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어떤 개념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또 뭐가 있어요? 뭐 산업 바이오 여기도 있죠. 우리 고등학생들 바이오 플라스틱 많이 다뤄요. 미생물 관련된 시험도 많이 하고, 뭐 화장품, 바이오 화장품 소재. 그래서 이제 생명과학의 바이오 산업 바이오 카테고리 안에 바이오 화장품 소재 이렇게 개념들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된다? 예를 들어 이 두 가지를 연결할 수가 있다고요. 지질과학 안에 예를 들어 지구과학을 화학과 혹은 지구과학을 생명과학과 연관시키기가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어거지잖아요. 어거지. 내가 유전체 의학으로 해서 생명과학, 그 유전학, 유전공학 관심이 있는데 지구과학 수업을 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생명과학이랑 연관시킬까? 요게 상당히 이제 힘들다고요.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중에서 어떤 게 연관성이 있을까? 그래서 이거 모르죠. 그러면 이제 AI에 물어보면 돼요. 내가 이제 유전체 의학이라는 진로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유전학, 유전공학의 유전체 의학, 형질전환 생물 모델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 근데 지구과학 수업을 내가 들었는데 지금 배우는 파트가 대기과학 혹은 기상과학 파트야. 이거는 어떻게 연관시킬 수 있을까 하면 이제 대기가 어떻게 변하는 거에 따라서 초기에 이제 지구 초기 뭐 고생대, 중생대 뭐 그럴 때 어떻게 생명이 형성됐는지 이런 어떤 환경 변화와 생명과 탄생과의 관계를 알려줘. 이렇게 이제 보고서를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의 연관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기 위해서 뭐다? 이런 어떤 전체적인 인덱스에 대한 개념이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그리고 이제 제가 경영경제가 상당히 이제 연결이 좀 쉽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광범위하게 이제 경영학이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쉽다고 했. 여기 볼게요. 그럼 경영학에 뭐가 있어요? 경제 일반, 마케팅, 뭐 경제 내용이고, 경영 전략, 인사관리, 생산관리, 무역, 국제경영, 회계, 재무관리, 경영과학 이렇게 있는데, 경영학에서도 이제 내부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 어떻게 들어가요? 여기 지금 쭉 내려가면 아무튼 뭐 경영과학 안에 뭐 수리 확률 통계 모형 이거를 이제 수학 뭐 미적분 2랑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거고, 최적화 모델 이게 이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최적화시키는 모델인데 여기도 연관시켜서 수학과 경영을 연결시켜서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인덱스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야 그 다음 과정 비교과를 만드는 과정과 쉽게 연관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이 개념 이해하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이제 인간관계와 상관관계, 이 지적 호기심이 발현되는 두 가지 어떤 방식인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이 비유를 하자면 지금 머리가 있고 몸통이 있어요. 뼈대가 있어요. 이제 여기에 살을 붙이는 거예요. 뭐다? 이 진로와 진로 구체화 모델을 중심으로 해서 각 과목의 내용을 연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아까 뭐가 필요하다? 인덱스에 대한 개념, 전체 그림에 대한 개념이 필요하다. 그래야 물어볼 수 있으니까. 자, 이게 이제 과목들을 연결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지적 호기심이 발현되는 방식이 두 가지. 첫 번째는 인과관계, 두 번째는 상관관계가 있어요. 두 개가 이제 비슷한데 다른데 먼저 인과관계를 볼게요. 자, 선행 개념 A가
후속 개념 B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다. 그리고 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는 이렇게 두 가지, 문제 해결형과 심화 탐구형으로 나뉜다. 자, 문제 해결형은 뭐예요? 스타 팁스이라고 해서 스타 팁스라고 저는 부르는데, 문제 해결형은 스타입니다. situation, task, action, result.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었는데 친구들이 싸웠는데 이러이러한 것들이 문제더라.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했다. 결과는 이거다. 내가 이렇게 배웠다. 여기서 배운 것을 대학교에 진학해서 좀 더 연구를 해보고 싶다. 심도 있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 팁스, 심화 탐구형은 뭐냐? 어떤 계기가 돼서 특정 분야, 특정 개념에 관심이 생겼다. 그래서 이 관심을 심화 탐구하니까 어떻게 됐다? 이런 결과가 일어났다. 이걸 배웠다. 특정 이 전공의 이 분야에 특별하게 관심을 갖게 됐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예시를 한번 보죠. 자, 선행 개념 A가 후속 개념 B에 영향을 미친다 그랬어요. 자, 팁스가 그대로 진행되죠. 계기, 관심, 심화 탐구, 결과. 이걸 좀 키워볼까요? 자, 보면 자, Future Self라는 책이 있어요. 벤자민 하디가 쓴 책인데 뭐 자기 개발서예요. 쭉 보면 여기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 현재는 의미를 잇는다. 이런 내용이 있죠. 여기서 이제 빅터 프랭클의 로고 테라피라는 걸 접한 거예요. 이 책을 내가 이제 자기 개발서를 읽었는데 이 빅터 프랭클의 로고 테라피를 접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그럼 빅터 프랭클의 책을 직접 읽어봐야겠죠. 여기에 관심이 생겼으니까. 응? 그래서 빅터 프랭클의 책을 학교 도서관에서 빌렸어요. 죽음의 수용소라는 걸. 강세 수용소의 체험을 믿음을 상실하면 삶을 향한 의지도 상실한다. 미래에 대한 기대가 삶의 의지를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됐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왔어요. 아, 빅터 프랭클이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신만의 심리 기법을 발전시켰구나. 와, 나 의사인데, 이거 너무 재밌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현대 심리치료와 상담의료. 이 사람이 이제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예요. 이 권성만 교수님이. 그럼 여기로 넘어가서 이게 전공서적이에요. 두꺼워요. 그러면 이제 이 중에서 9장의 실존적 심리치료를 펴서 실존적 심리치료의 주요 인물과 철학적 배경하니까 누가 나와요? 빅터 프랭클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럼 뭐예요? 이게 빅터 프랭클의 로고테라피에서 시작해서 빅터 프랭클의 책을 읽고 현대 심리치료와 상담이론이라는 전공 서적까지 이렇게 어떻게 순차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인과관계가 쭉 이어지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이제 시간적 레이어가 하나 더 들어가면 훨씬 더 자연스럽죠. 퓨처 셀프로 1학년 때 읽었고 2학년 때 동아리 퓨처 셀프로 1학년 때 자율활동에서 뭐 1일 1책 읽기에서 읽었고 처음에는 이제 편하게 접근했다 이거예요. 근데 2학년 동아리 활동에서 이제 1학년 때 읽은 책을 발전시켜서 요걸 읽었고 그 다음에 이제 3학년 때 심화탐구 학교별 심화탐구에서 이 심리치료와 상담이론이라는 전공 서적을 선택해서 실존적 심리치료를 읽고 나도 이런 정신과 의사가 되고 싶다. 혹은 이런 상담사가 되고 싶다.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인과관계가 이해되시죠? 자, 다음 볼게요. 두 번째 예시. 자, 선행 개념 A가 후속 개념 B에 계속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자, 고등학교 생명과학 1을 배웠어요. 여기서 지금 보니까 염색체와 DNA라는 개념을 이제 딱 배웠어요. 너무 재밌어요. 부모의 이렇게 서로 다른 염색 DNA를 받아서 이걸 섞어가지고 몇만 분의 무슨 조합으로 내가 태어난 거구나. 이거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유전체의학 전문가가 될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유전체의학 전문가 진로 정보 목록 있죠? 여기에서 이제 유전체의학에 대한 배운 내용들을 꺼내다가 난 이 중에서 유전자 가위 기술이 상당히 유망한 것 같다. 그래서 이걸 자르고 편집해서 정말 키 크고 잘생긴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이런 DNA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또 관련 내용 이제 유전체 내용으로 넘어가서 이 유전체 의학에 대한 내용을 이제 접하게 된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학년별 레이어를 넣어서 1학년, 2학년 이제 같은 과목이라서 심화적으로 탐구한 내용들이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는 거다. 이게 바로 이제 진로를 중심으로 비교과를 엮을 때 첫 번째 적용되는 인과관계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이제 팁을 드릴 거예요. 인공지능에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냐? 그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퓨처 셀프 그다음에 죽음의 수용소에서 현대 심리치료 상담이론 요 책의 제목을 다 넣어놓고 요 세 개를 연결해줘.
이게 이제 각각의 연결고리가 돼서 어떻게 관심이 굳혀야 되는지 하나의 스토리를 써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제 애당초 나는 심리치료 전문가가 되고 싶은데 어떤 심리치료 방식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서부터 여기 가장 오른쪽에 있는 요 전공 서적에서부터 시작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빅터 프랭클의 어떤 생애를 연구한다든지 한국사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고등학교 생명과학 1과 생명과학 2가 있다면 요 두 가지의 목차를 사진을 찍어요. 사진을 찍고 그 목차 두 개를 올려서 내가 유전체의학 전문가로서 이건데 이 내가 유전체의학 전문가로서 이 고등학교 생명과학 2에서 어떤 분야의 수행평가 보고서를 작성했을 때 훨씬 더 이런 유기적인 연결성이 좋을까? 이걸 물어보면 되죠. 그러면 또 이제 그거에 해당하는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방식이 나오니까. 이해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제 연결 방식이 있다 그랬어요. 그건 이제 상관관계예요. 상관관계. 상관관계는 쉽게 말해서 이제 A와 B 개념 사이에 연관성이 존재하는 이러한 연관성이 있는 건데 이게 숨어 있어요. 이 연결고리가.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개념을 두 개를 넣어서 두 개념을 인과관계처럼 보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제 이게 핵심인데 인과관계는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여기서 이렇게 계속 깊이 있게 파고드는 생각할 수 있는데 상관관계는 이제 양쪽의 두 개념의 인덱스를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두 개념의 인덱스를 알고 있고 요 가운데 넣을 수 있는 이 새로운 개념 C와 D를 또 알고 있어야 돼요. 배경식 스키마가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많이 알면 알수록 서로 상관없어 보이는 지식들을 연결해서 지식과 지혜로 체계화시키는 능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상관관계에 따라서 지식을 체계화시키는 능력이 전문가들이 갖고 있는 능력입니다. 왜? 전문가는 그만큼 배경 지식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연결하는 그런 창의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서로 이제 다른 영역에 대한 인덱스를 갖고 있는 게 또 사람이죠. 사람이 협업했을 때 나오는 게 바로 상관관계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A라는 사람은 예를 들어 지구과학 2에 대한 인덱스를 갖고 있고 또 B라는 사람은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에서 생명과학에 대한 인덱스를 갖고 있어요. 그럼 둘이 얘기를 하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사람은 새로운 이 C라는 사람은 이 중간에 해당하는 이 지구과학과 뭐 생명 탄생의 생화학적 메커니즘에 대한 인덱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요 셋이 얘기를 하다 보면 새로운 탐구 보고서의 논리가 나오는 거. 이게 바로 협업의 그 개념화거든요. 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 내적 작용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혼자서도 할 수 있다. 많이 알고 있다면. 그런데 혼자 하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지구과학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요거에 이 인덱스를 제미나이에 넣고 사진을 찍든 그 글로 써서 넣고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 아까 그 전 과목에 해당하는 그 과학적 개념들이 딱 나오잖아요. 중, 대, 소, 세 분류로 해서 그럼 그 중에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다 페이지를 찍어서 올려주면 자, 이 두 개 사이에 연결고리를 찾아줘 하니까 지질시대, 현생류대, 생명번성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생명 탄생의 생화학적 메커니즘이 있더라. 요거를 이제 어떻게 지구를 개발의 대상이 아니라 생명체의 터전이라는 관점에서 지구의 역사를 정리하고 원시 지구 환경의 유기물 재생 실험을 소개함으로써 지구과학과 생명과학의 연결고리를 서술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창의적이면서도 내 진로 유전체학 연구원과 이 지구과학을 상세하게 연결하는 그런 창의적인 접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관관계에 대한 연결이 가장 힘들어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는 이러한 모든 개념을 다 한 사람이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컨설턴트인 제가 이제 알고 있었는데 이제 이거를 물어보면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러한 연결고리를 숨겨져 있는 연결고리 상관관계라는 건 숨겨져 있는 연결고리를 꺼내서 드러내서 인과관계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다. 이게 바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가장 고도의 지능이 필요한 일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더 질 높은 그런 생기부, 질 높은 탐구가 되는 거죠. 다시 볼게요. 두 번째 개념. 자, 마찬가지 한국지리 시간에 우리가 이제 거주 공간의 발달과 지역 개발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여기에 도시 구조와 대도시권이 있어요. 뭐 도심, 부도심, 위성도시 이런 개념이 있다고요. 근데 내가 이제 경영학과 가고 싶어요. 1학년 때부터 경영학과 가고 싶었어요. 근데 뭘 할지 몰랐단 말이죠. 근데 경영학과의 세부 내용을 보니까 여기 보니까 물류 유통 관리라는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도시 구조와 대도시권, 물류 유통 관리 뭔가 감이 오죠. 쿠팡, 마켓 관리 이런 것들. 그래서 라스트 마일 배송은 이제 생산 그 창고에서
이제 문 앞까지 오는 오토바이 배달 말하는 거고, 마이크로 풀피먼트는 이러한 빠른 배달을 하기 위해서 이제 도심 내에 숨겨져 있는 그런 작은 소규모 유통 창고를 말합니다. 그래서 탐구 보고서의 논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도심, 무도심, 위성도시로 이어지는 대도시권의 계층 구조가 물류 수요 및 입지 제약 조건을 형성하며 경영학에서 혹은 물류 유통 관리에서 이를 마이크로 풀필먼트, 라스트 마일 배송으로 대응하고 있다라는 것을 실제 마켓컬리라든지 쿠팡이라든지 사례를 들면서 쓰는, 알려주는 이런 보고서가 되면 너무나도 창의적인, 그 다음에 업계 현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최신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경영학과에 관심이 굉장히 높은, 물류 유통 관리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이런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최종적으로 이렇게 살이 아주 포동포동하게 오른 건강한 우리 사람, 자아상이 생기는 거예요. 진로, 머리 만들었죠. 우리 12가지 진로 희망사항 요구, 12가지 진로 희망사항의 구성 요소를 토대로 진로를 구체적으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진로 구체화 컨설팅 모델로 뼈대를 단단하게 세웠어요. 그래서 이 세부적인 질문 11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과관계, 상관관계 요 두 가지 어떤 확장, 깊이 있는 탐구 방식으로 어떻게 다른 과목들을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의 진로를 중심으로 구조화된 생기부, 즉 거미줄처럼 연결된 진로정보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초 S급, 초 레어급 생기부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요렇게 하면 이걸 생기부를 정말 이제 간략간략하게 슬쩍슬쩍 보더라도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아, 이 친구가 유전체 의학 전문가로서 혹은 유통, ICT 기술 기반의 유통 전문가로서 혹은 뭐 드론 기술 기반의 유통 전문가로서 정말 폭넓게 여러 과목에서 서로 상관없는 것까지 깊이 있게 탐구를 했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